진짜로 문제가 잘 짜여져 있는 퀴즈 같은 문제입니다. 난 방탈출 카페 왜 가는지 모르겠어. 수능 기출문제를 풀면 됩니다. 아 진짜예요. 방탈출 카페 가는 이유가 뭐야? 막 단서를 찾아가지고 하나씩 해결해서 딱 탈출하고 싶은 거잖아. 너네가 그냥 리얼 방탈출 카페예요. 지금 여기가. 알겠죠? 이 문제를 풀면 나갈 수 있는 거고 이 입시반을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수능 시험장 고사장이 정말 방탈출 카페죠. 30번을 풀면 너는 좋은 대학으로 탈출시켜줄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너무 잘 짜여져 있다니까. 방탈출 카페인데 막 가봤는데 막 개연성도 없이 뭐 이걸 부셨어야 된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런 거 있잖아. 막 벽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걸 누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여기 키가 있었던 거야. 나중에 그게 답인 거라면 그 방탈출 카페 가겠어? 그게 아닌 거지. 근데 가보니까 뭔가 힌트가 있었고 힌트대로 가다 보면 시선 처리가 되고 뭐 이래서 하는 대로 잘 하다 보니까 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재미가 있잖아. 수능 문제가 그렇다니까요. 자 보세요. 최고 차이 계수가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0인 4참수 fx가 있대요. fx의 최소값이 0이라는 얘기는 알파 이꼴 0인 알파가 존재한다는 거죠. 알겠죠? 알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값이 0이니까 fx는 그냥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소값이 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만 쓰고 끝내면 안 돼요. 알겠죠? fx가 항상 양수야. 0이 되는 게 아예 없어. 그래도 걔는 뭐가 돼? 0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알겠죠? 최소값이 0이다라고 얘기하려면 f 알파가 존재하는 거예요. 0이 되는 알파가 정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왜 맨날 부등식 쓸 때 보면 뭐 써? 항상 등호 조건 쓰죠. 최소값이 0이다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된다고? 등호 조건, 알파가 존재하는 겁니다. 0을 만드는 알파가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fx예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gx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gx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2의 x의 4승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이 x 4승은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녀석이 둘이 곱해질 예정입니다. 그럼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여기서 확실한 건 뭐예요? 이게 최소값이 언제야? 최소값이 x가 0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쵸? 그리고 미분했던 찍어 이거 좀 알려줘라. 이거 언제가 극소값이니? 극대니? 아니 4일 때 극대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죠? 4일 때가 극대면 4 집어넣으면 겁나 큰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gx의 그래프입니다. 그렇군. 자 그리고 합성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하면서 조건이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근의 개수가 몇 개네? 4개래. 8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네? 6개래. 사실 보면 되게 웃긴 게 가하고 다가 뭐야? 그냥 가하고 다가. hx라는 걸 구해놓고 근의 개수가 4개니 6개니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잖아. 결국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이렇다하게 정보를 준 건 뭐밖에 없다고? 근의 개수밖에 없는 거예요. hx의 그래프 준 다음에 뭐 하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그어가지고 교점이 4개니 6개니 이렇게밖에 안 준 거라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으라는 거야. 그럼 이 근의 개수는 어떻게 돼 있겠어? 분명히 특수한 숫자일 거라고요. 이게 만약에 되게 일반적인 숫자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참수 그래프인데 근이 3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겠죠? 한 개입니다. 여기야. 몰라요. 한 개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2개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거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결정지어주는 게 이제 조건 나 같은 거지. 극소이다. 아니면 극대거나 아니면 극소 극대가 아니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나로 줄여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뭐야? 4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이다. 알겠죠? 근데 초점은 6부터 시작할래? 0부터 시작할래? 4부터 시작할래? 4부터 시작해야지. 왜냐면 아까 최소값이 0인 걸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gx도 지금 보니까 뭐예요? g0이 유일하게 0이죠. 그리고 당연히 얘는 뭐야? 0 이상이죠. 지금 다 위에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렇다는 거 생각해보면 뭔가 0이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부터 얘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계산하기 쉬운 방법, 제일 설명하기 쉬운 방법은 gx하고 fx를 합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 풀이 과정을 쓸 때 그래프를 통해서 풀이 과정을 그러니까 푸는 거를 그래프로 그러니까 풀이로 쓰기는 진짜 귀찮거든. 이거 알아? 그러니까 다시 이 문제의 풀이를 써야 돼.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자 그럴 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몇 개일 테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를 말로 쓰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쉬운 방법이 뭐냐면 fx랑 gx를 합성시킨 거를 계산기를 돌려. 컴퓨터 그래프를 돌려. 그럼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증간표만 몇 개 쭉 써주고 이를 통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라고 써버리면 해설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그게 더 편하다고. 근데 만약에 선생이야.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꼭 어떻게 잘
하고 싶어. 잘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런 선생님 쓸 때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 알바야. 알바. 뭐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예를 들면 시켜가지고 이거 해설 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해설 쓸 거면 내가 만약에 해설 써야 되는데 프로의식이나 책임감이라고 전혀 1도 없다. 그러면 계산기 돌리죠. 뭐 이렇게 졸라 복잡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쫙, 야, 4개가 여기밖에 없네요? 자, 다시 쫙, 8개가 여기밖에 없네?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설이 써있는 책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 애들이? 문제 딱 해설 보고, 씨발, 이거 어떻게 그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리고는 그걸 그리려고 계산 노가다를 하는 안 좋은 습관이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 문제를 포기해버리거나, 이렇게 된다고. 절대 출제자는 그렇게 내려고 낸 게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알파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고요. hx 이퀄 0이라고 되어 있는데 hx 이퀄 0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알파에다가 g에다가 이걸 집어넣었더니 이 녀석이 뭐가 나왔대? 0이 나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는 알파가 존재한다고 했었으니까 결국 gx가 뭐면 되겠니? gx가 알파 이 녀석의 근을 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걸 한 게 알게 된 겁니다. gx가 알파여야지만 그 f알파가 0이 나오면서 합성함수가 0이 나오는데 gx가 알파인 애가 몇 개 있다고 지금? 4개가 있다는 거예요. gx가 4개? 얘들아, 절대 합성함수의 방정식은 그래프를 싹 다 그려서 푸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벗기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0이라는 것은 gx가 알파라는 건데 gx가 알파라는 걸 따져보니까 이렇게 하면 근이 1개고 요렇게 하면 특별한 근이지. 여기는 무슨 근? 특별한 근. 이 정도 나오면 여기서 이거 신경 쓰는 센스는 좀 있어야 되겠지. 이거 2개짜리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3개짜리고 여기는 몇 개입니까? 딱 다시 1개짜리고 여기가 몇 개입니까? 0개죠. 그 여기서 알게 된 거야. 한 놈이 아니다. 알파가 한 놈이 아니다를 알게 된 거예요. 한 놈이면 하나거나 2개거나 3개거나 1개거나 0개니까 1, 2, 3밖에 안 되잖아. 그럼 4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뭘 알게 됐다고? 한 놈이 아니구나. 그럼 다시 말하면 F 알파도 존재하지만 베타도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는 서로 다른 녀석이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숫자 4가 졸라 특이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숫자 4인데 숫자 4가 아니고 얘들 아무런 케이스 하나 알려줘? 3인 거야. 이 숫자를 4를 지우고 3으로 쓴 거야. 그 순간 이 문제는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풀고 나서도 욕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뭐 어떻게 풀겠지. 3이 되면 뭐야? 이거 하나일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2일 수도 있고요. 2 더하기 1일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일 수도 있고요. 씨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4니까 뭐야? 4니까 한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베타도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봐봐. 4참수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고 얘들아 봐봐. 4참수 그래프가 여기가 y가 0이야. 여기가 무슨 값? 최소값의 라인이야. 근데 최소가 되는 라인이 뭐가 된다고? 지금 몇 개라고? 2개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2번 접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알겠죠? 알파일 때 한번 접하고 베타일 때 한번 접하겠구나. fx는 x-알파의 스퀘어, x-베타의 스퀘어, 그 다음에 앞에 2분의 1이구나. 이런 꼴로 만들어지는구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 있게 한 게 딱 뭐야? 숫자가 뭐라서? 4라서.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되니까 얘들아, 실근의 개수가 몇이다라고 특수한 숫자를 딱 주면서 그래프 개형을 특정 지어주는 케이스 있지. 이게 수능이 매우 자주 쓰는 화법인 거야. 화법. 알겠지? 그럼 그 숫자에 대해서 이 숫자가 뭐네? 이렇게 특이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알겠지?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알파인 케이스랑 베타인 케이스를 합쳐서 4개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합쳐서 4개 나온 케이스는 뭐가 있니? 선생님 3개면 안 돼요? 알파랑 베타랑 감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겠죠? 그거 어딨어? 오버하지 마. 알겠지?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뭐야? 1하고 3이거나 3하고 1이거나 2 더하기는 안 되나? 안 되지. 인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겠지?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3이거나 1 더하기 3이거나 아니면 3 더하기 1이거나 이런 케이스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편의상 이렇게 하자. 크기를 이렇게 정하도록 하자. 알겠지? 이렇게 정하면 1 더하기 3이라는 건 뭐예요? 1 더하기 3이 된다. 예를 들면 여기가 알파가 뭐고? 0이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알겠죠? 다시 알파랑 베타가 돼 있으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베타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요. 0일 때 하나가 있었고 베타인 케이스가 몇 개였다고? 2개가 이렇게 3개가 있었던 거지. 알겠지? 이럴 수가 있겠고 아니면 또 두 번째로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 감마라고 할게. 이렇게 감마. 알겠지? 감마라고 해서 여기가 베타고 여기서 3개가 있었고 여기가 뭐야? 감마가 있었던 거지. 알파는 없었던 거야. 여기서 알파는 이런 이름이 없었던 거야. 알겠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케이스가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도와줄 것 같아? 왠지 느낌에
누가 도와줄 것 같아? 조건 나가 도와주겠지. 그러려고 조건 나가 튀어나온 거 아니야. 결정적인 걸 물어볼 때는 hx 이퀄 8로 물어볼 거고, 여기서 hx는 x 이퀄 0에서 극소이다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gx가 0에서 지나갈 거예요. 알겠죠? 극소니까 또 미분해서 차근차근 따져봐도 되지만 그래프 개형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요. 자, 보세요. x가 0에서 쭉 0보다 작은 곳에 0을 지나갑니다. 무슨 소리예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쭉 지나갑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되니? 여기서 보니까 쭉 내려갔다 0을 찍고 다시 플러스가 되지. 방금 전에 플러스였던 녀석이 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플러스로 간다고. 알겠지? 그게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게 다시 F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겠죠? 자, 요런 케이스였다고 칩시다. 여기에 베타, 여기 알파, 감마였다고 칩시다. 여기에 뭐야, 여기가 0이겠지. 여기가 0이겠지. 봐봐. 그럼 봐봐. 방금 뭐였다고? 0보다 큰 놈이 들어갔다. 0보다 다시 큰 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 함수값이 0일 때 무슨 값을 가져? 여기서 보니까. 대를 갖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다시 잘 봐봐. 0보다 작은 녀석을 뒤에다 넣었다고. 뒤에다 먼저 넣어야 되잖아. 0보다 작은 녀석을 넣어서 0을 지나서 0보다 큰 녀석이 쭉 지나갔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gx의 결과는 어떻게 했어? 플러스였다가 0을 찍고 다시 플러스가 됐잖아. 그 결과를 그대로 다시 f에다 집어넣을 거야. 플러스에다가 0을 찍고 다시 플러스로 갈 거 아니면 이렇게. 그럼 그때 값이 어떻게 돼? 어떤 값이 돼?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무슨 값이 돼? 다시 극대가 된다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여기서 극소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아니라니까? 얘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이거란 얘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쌤 보세요.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갔잖아. 그럼 뿔에서 0 됐다 다시 뿔로 갔지? 그거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뿔에서 0보다 큰 쪽 찍었다 다시 뿔로 갔지? 어떻게 돼? 더 큰 값이었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지? 무슨 값이 여기서 극소가 되는 거라고요. 미분 막 하고 따질 것도 없이 그냥 합성함수의 경향을 따져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거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거르는 게 조건 나을 거다라고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니? 숫자 4니까 특이한 케이스를 했던 거고 하다 보니까 나눠진 거야. 뭐 하나 결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족한 거야. 평가원도 출제를 하다 보니까 아씨 이거냐 안 되겠다. 조건 하나 더 주자.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조건 나가 튀어나온 겁니다. 조건 나가 되게 병신 같잖아. x 이퀄 0에서 극소다. 방금은 막 숫자 되게 특이한 걸 주고 이러는데 그냥 극소다. 극소 아니면 극대구나. 그러니까 하나는 극대고 극소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 두 개를 줄여준 겁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gx 그래프는 완전히 결정이 돼 있고요. 여기 이렇게 생겼던 녀석까지 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 이제? 뭐만 알면 끝이야 모든 게? 뭐만 알면 끝이야? 베타만 알면 끝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알겠죠? 근데 hx 이꼴 8이라고 했더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요? 6개다라고 나왔습니다. hx 이꼴 8이다. f에서 gx를 똑같이 때렸더니 이걸 8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8이 나오려면 보자. 그 8은 어디 그어줘야 돼? 하나씩 벗겨보자고. 하나씩. 여기 맞지? 여기가 2개. 여기 몇 개? 여기는 3개. 여기는 몇 개? 4개. 여기는 2개. 여기는 0개. 그렇죠? 요 중에 하나가 8의 자리겠죠. 8이 여길 수는 없고 8이 여길 수도 없고 여길 수도 없고. 알겠죠? 요거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하기 전에 물어봅시다. 뭘 것 같아요? 접하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는 됐어. 그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숫자가 왜 나온다고? 그게 졸라 특이한 점이니까 특정 지으려고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이걸 믿고 가면 안 되고, 만약에 1분 남았다. 1분 남았으면, 여기 8이네. 이러면서 풀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1분 남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에서 2분의 1인 거 아니까, 그럼 여기다 2분의 베타 넣으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바로. 8 나와야 된다는 얘기구나 하면서 바로 풀면 끝나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풀면 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가 8이었다고 쳐볼게요. 여기가 8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8이 나오려면 gx는 뭐가 돼야 돼? gx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거나 이 값이 나와야만 되는 거죠.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gx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만족하지 못하니까 꽤 큰 값이 한 개 나와줘야 되는데 꽤 큰 값 한 개 나왔더니 근이 몇 개야 된다고 지금? 6개여야 된대. 말이 됨? 안 됨. 그래서 얘는 나가리야. 알겠지? 주인공은 얘니까 뒤로 빼자.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쭉 그었습니다. 이렇게 쭉 그었어요. 이렇게 쭉 그으면 0보다 작은 거 못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근 하나 3개 때려가지고 뭐가 나와줘야 돼 지금? 3개의 근의 합이 총 몇 개? 6개가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다시 보겠습니다. 요 베타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요 값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0보다 약간 큰 값을 집어넣어 본 거야. 알겠죠? 0보다 약간 큰 값을 집어넣었으면 보세요. 여기 값이 뭐뭐뭐 나왔냐면 여기는 근이 몇 개? 3개. 여기 근이 몇 개? 2개. 그 다음 여기 근이 몇 개?
하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럼 6개가 나오려면 각각각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겠니? 오로지. 왜냐면 여기 값이 아무리 커져도 무조건 근을 몇 개 깔고 있는 거야. 무조건. 하나는 깔고 있는 거잖아. 근데 3개를 합쳐가지고 근이 몇 개 나오고 싶다고 총? 6개가 나오고 싶으면 3 하나, 2 하나, 1 하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요 값이 뭐란 얘기야? 요 값이. 요 값이 딱 어떤 값이 나와야 된다? 요 근이 나와줘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다시 가장 큰 값이 뭐가 돼야 되고, 다시 여기서 똑같이 요 값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이 연구가 약간 컸던 이 값이 뭐가 되면 되고, 3개가 되면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거 한 개 남겨놓고 또 다시 또 가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가보자.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는 뭐라고? 이게 나가리 데스유지. 그치? 이게 나가리 데스유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똑같이 요 값이가 2분의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값하고 요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근이 총 3개가, 다 6개가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아, 이 케이스가 아니고 이 케이스인가 보다. 근데 여기 접하는 걸 헷갈렸다. 맞지? 미안. 다시 여기 케이스를 다시 해볼게요. 1, 2, 3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니? 2개만 합쳐서 6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3개짜리로 2개 다 끝나줘야 되는 거네. 그치? 다시 말하면 요렇게 3개 되고 요렇게 3개 되는 수밖에 없겠네. 여기 값이 뭐가 돼야 되고 2분의 베타가 하나 돼야 되고 2분의 베타보다 더 큰 값이 만들어서 요 값이 만들어져야 되겠네. 맞죠? 요런 값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한데? 근데 2개가 다 살잖아 그러면은. 베타일 때가 3개 어디가 저기 그때까지 하면 베타를 넘어야 되니까 근 4개일 때 조건이 오케이. 0일 때 값이 하나였었으니까 베타일 때가 여기였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아. 다시 요거까지 빠졌구나. 다시 베타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3개니까 베타 값보다 작은 애들은 무조건 몇 개라고? 3개. 그럼 2분의 베타는 3개가 되는 게 맞고, 요 녀석은 베타 값보다 더 크잖아. 더 큰 건 가능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아까 베타 값보다 작은 이 2개가 여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나가리가 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요런 케이스로 좁혀진다. 오케이? 그럼 2개니까 이거 맞네? 맞지? 2분의 베타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베타보다 큰 케이스 여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네. 그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다시 그럼 결론은? 잠시만요. 다시 2분의 베타가 되는 게 맞고 여기도 베타가 되는 게 맞고 베타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도 여기가 8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8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었으니까 2분의 베타 여기다 0 집어넣고 2분의 베타 때려주시면 2분의 베타의 몇 승? 4승에다가 2분의 1 해줬더니 값이 8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4가 돼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베타가 4가 나오게 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fx 정리하면 x제곱 x 빼기 4의 제곱 2분의 1 이렇게 돼서 프라임 값은 구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앱이 여기 베타인 걸 깜빡했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리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수열 AN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진짜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입니다. 재밌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뭐예요? 문제 쭉 한번 보시는데 가장 눈여겨보실 만한 점들은 뭐가 있어요? 103개입니다. 이거 안 눈에 들어와? 103개? 영원히 기억에 남을걸? 이거 실제 시험장에서 만났다 생각해보세요. 103개? 이렇게 되겠죠? 미친 거 아니야? 103개? 이렇게 될 거라고. 알겠죠? 근데 보통 개수 세면 한 10개, 뭐 3개, 뭐 12개 이렇게 하지 103개는 거의 죽자고 덤비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죠? 근데 이 103개가 의미가 있는 거였던 거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써보셔야 됩니다. A1이 뭐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A1이 마이너스 1이고 AN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AN은 2에서 2의 n-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문제를 풀면 좀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수직선인데 마이너스 1이 여기가 A1이었던 거야. 여긴 0이 있었고 여기도 1이 있었고 여기도 2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2가 있는데 봐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2초 대기 2를 집어넣으면 얼마? 2를 집어넣으면 2초 대기 1의 전 1초 전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A2입니다. 알겠죠? A2. 그 봐봐. 2에서 지보다 모자란 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매번? 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A2면 A3는 어떻게 되겠어요? A3는. 여기가 A3가 되겠죠. 여기는 A4가 되겠죠. 여기는 A5가 되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점점 가까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뭐 13일 때까지 방 다 치워 이랬다가 뭐
하나 둘 해서 막 애들이 막 치워요. 근데 9가지 치웠는데 다 못 치웠어. 선생님이 눈치껏 애들이 열심히 치웠는데도 못 치운 걸 보고 9반 9반의 반, 뭐 9반의 반의 반,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치? 그 느낌이에요. 2까지 가는데 2 되기 전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반의 반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제논의 역설도 아니고 말이야. 제논의 역설 뭔지 알아? 뭐 헤라클레스는 거북이를 넘을 수 없다. 뭐 반 가고 반 가고 반 가고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합이 무한하지 않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 실제로 제논의 역설뿐만이 아니라 혹시 무한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진짜로 좀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려워요. 무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어이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열의 합을 배워. 급수를 쫙 계산을 했어. 그게 알파야. 알겠지? 그래 수렴하는 걸 보였어. 근데 그 급수를 다시 재배치를 해. 급수 순서를 다 바꿔 순서를. 그랬더니 2분의 알파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가지고 쭉 때려서 SN이야. N이 무한대로 가. 이 값이 얼마냐면 2분의 1이 나왔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계산했더니 했어요. 수렴한다는 거 밝혔다니까. 근데 이걸 다 순서를 바꿔. A1 더하기 A3 더하기 A2 더하기 A6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 이렇게 뒤죽박죽 바꿨더니 답이 6분의 1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건데 똑같은 애들은 순서만 바꿔서 다시 계산했더니 그럼 눈에 지금 직관에 지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지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무한 공부하면. 그래서 그때 공부하다 보면 현타 같다고 봅니다. 진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현타가 와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5분만 3분만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알레프 제로라는 게 있고 알레프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무한에 대한 크기를 측정하기 시작한 건데 이 무한 측정 중에 알레프 제로가 알레프 제로겠죠. 이게 자연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실수의 개수입니다. 실수의 개수가 자연수의 개수보다 더 많아요. 오케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 2의 거듭제곱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2x 제곱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2의 거듭제곱계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배워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다시 얘를 다시 2의 x 제로 원승께 때리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벡터의 점의 개수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구나 하면 다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언제 딱 문제가 되냐 연속체 가설이라고 해서 얘도 무한대이고 자연수 무한계 있잖아 얘들아. 실수도 무한계 있잖아. 근데 뭐가 더 많다고? 실수가 더 많아 수학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그렇구나 재밌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여기와 여기에 중간쯤 되는 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연수도 있고 실수계가 있으면 그 중간쯤 되는 무한대계라는 크기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가설이 생긴 거지. 근데 결론이 뭐냐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가 돼요. 그게 결론이야. 진짜 얘들아 결론이야. 그래서 그걸 딱 대학교 때 듣는데 현타가 오지게 오는 거야. 공부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수학을 전공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수능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풀고 학생들 점수 올리고 여기에 초점 맞춰서 그냥 가야 되겠다. 내가 평생을 연구해서 뭐 이걸 했더니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닐 것 같은 딱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결론이 뭐라고 진짜 얘들아? 요 중간에 뭐?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없는 것도 증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도 알 수 없다예요. 알겠죠? 그게 답입니다. 알 수 없다를 증명해냈어. 있다고 누가 보이면 그 새끼 모순이에요. 알겠죠? 없다는 거 누가 보이잖아? 그 새끼도 모순이에요. 그래서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몰라야만 됩니다. 자, 그게 나중에 또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봤지. 괴델의 불안정성의 원리 이런 거 들어봤지. 괴델의 불안정성의 원리가 뭐냐면 수학적으로 완벽한 논리적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는 명제가 무조건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이걸 들죠. 이게 실존하는 예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수학을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정의가 있고 정의로부터 정리가 있고 정리로부터 명제들이 막 나오면서 하다 보면 지식이 쌓여서 언젠가는 모든 진리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빵꾸가 나게 됨. 이런 걸 이제 누가 증명을 해놓은 걸 딱 들으면 이거 왜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로 그냥 탐구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바했네요. 제논 역설부터 여기까지 갔으니까 미친 새끼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뭐라고? 그냥 우리는 반의 반으로 갑시다. 다시 반의 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때마다 사인 fx가 사인이 있는데 fx는 사인인데요. 자, 이건 감이 잘 안 옵니다. 맨 처음엔 a1부터 a2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a1부터 a2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a1부터 a2까지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2파이면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1이어야 되는 거죠. 주기가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두 번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4부터 5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마다 주기가 무조건 반으로 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다시 요렇게 줄게 됩니다. 요렇게요. 이렇게 줄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뭐야? 방금 전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있었던 걸 뭐 해준 거라고? 반으로 압축시켜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다음 놈도 뭐라고 다시? 반으로 압축시켜 준 녀석이 나오고요. 다시 그 다음 녀석도 반으로 압축시켜 준 녀석이 만들어지게 된다. 알겠죠? 반 줄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동안 공부했던 점점 줄어드는 이런 함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줄어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사이클 돌고 그 다음 사이클은 반으로 줄고 그 다음 사이클도 또 반으로 줄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녀석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sin fx입니다. 겁나 어렵네요. 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알파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실수 알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 알파를 딱 잡았어요. 그 녀석에 대해서 알파에서부터 t까지 적분했더니 0이 나오게 만드는 t의 값의 개수가 103개일 때 라고 얘기를 해놨죠. 알겠죠? 알파부터 t까지 적분했더니 0이 되게 만드는 t의 개수가 103개일 때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것대로 설명하자면 뭐야 이게? 아까는 뭐 있었어? A 기준으로 하니까 몇 개 나오는 거 있었어? 2개 있었잖아. 자기 자신 하나 있고 그다음 어디 오른쪽으로 하다 보면 하나 있고 이러면 2개 있는 거 풀었잖아. 그치? 자, 이건 103개니까 세 보면 되겠네. 103개 이렇게 해갖고 쭉 때리면 되겠네. 그건 아닌 거 알겠죠? 103개는 딱 순간은 뭐야? 아마 출제자 이런 생각이었겠죠. 야, 세지 마. 이런 느낌이었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지 말고 이제 이 녀석의 의미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접한다 케이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요. 접한다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 교점의 개수. 교점 혹은 근의 개수를 바탕으로 접한다를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케이스입니다. 3참수 fx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학2 같은 거 배울 때 엄청 쉽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fx가 k가 있어요. 의 근이 2개. 무슨 소리야? fx 있고 k의 근이 2개. 뭔 소리야 이게? 3참수 개형이 세상에 3개가 있죠. 이렇게 생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fx 근이 몇 개? 2개가 나오는 케이스는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뭐밖에 없어? 딱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밖에 없다. 여기에 접한다란 말을 하필이면 2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2개 아니고 1개라 그랬으면 답이 없죠. 졸라 많죠. 3개라 그랬으면 답이 없죠. 졸라 많죠. 근데 2개인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접한다는 케이스가 되게 되겠지. 다시 말하면 이 숫자 자체에다 뭘 집어넣어서 아주 특수한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접한다는 표현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즉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파부터 t까지 fx로 적분하라고 돼 있는데 알파는 0부터 1까지의 실수니까 이걸 내 맘대로 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알파부터 0까지만 먼저 적분을 해요. fx dx라고 알파부터 0까지만 적분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따지는 게 0부터 t까지 fx dx를 다시 한번 적분을 해주는 거죠. 이 녀석 값이 0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감들이 좀 잡혀야 좋겠죠. 이게 수능적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 킬러 문제를 푸는 문제 해결력인데 얘가 약간 중첩적인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얘만 왜 2번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이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반 나오고 그 다음 반 나오고 반 나오고 반 나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왜 이 함수만 몇 개야? 2개냐고. 이게 2개라고. 다시 말하면 알파가 들어간 자리 따로 빼자는 얘기입니다. 알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 자리 하나 빼고 나머지는 뭐야? 뭔가 규칙성을 가지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더라.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0부터 t까지 fx를 적분한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 요만큼 적분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만큼 돼서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0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상황이냐? 요거의 그래프만 딱 그려놓고 보시면 무슨 그래프가 나오는 거냐? 얘를 라지 ft라고 설명해 준 다음에 이쪽으로 t로 간다고 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요만큼 올라서 이게 극대값이 나와요. 이렇게 극대값이 나왔다가 뭐가 된다고 다시? 이만큼 내려가면서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극소값이 돼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여기가 뭐였고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뭐야? 1이었다가 되는 거지. 1이었다가. 이해 갑니까? 그럼 그 다음 놈은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 놈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텐데 얘들 알지? 이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폭만 반으로 줄었으니까 2분의 1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극대값이 뭐로 줄어? 극대값이
반으로 줄어요. 극대값이 딱 반으로 줍니다. 반으로 줄어서 여기까지 가는 재밌는 게 여기 값도 똑같이 반으로 줄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도 1이었다가 어디까지 가니? 여기서 2분의 1만 가도록 2분의 3까지만 가는 거지. 이렇게 2분의 3까지만 가니까 여기서 값이 어떻게 돼? 요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알겠죠? 그럼 그 다음 놈은 어디로 가겠어? 다시 여기서 플러스 2분의 1만큼 갔으니까 4분의 1, 이 녀석이 4분의 1만큼만 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폭도 어떻게 했어? 올라가는 폭도 다시 여기서 반이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재밌게도 어이없게도 얘들아 이거 등비급수다? 만약에 넓이를 구해야 된다면 이해가? 맞지? 폭이 어떻게 했어? 폭이 반으로 줄었지? 이쪽도 반으로 줄었지? 같은 곡률대로 그대로 올라가는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니까 딱 4분의 1씩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똑같은 녀석이 이렇게 올록블록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FT가 뭐랑 똑같았으면 좋겠대? 얘네 둘이 더해서 0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알파부터 0까지 fx dx였으면 좋겠다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이거였으면 좋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ft는 무조건 무슨 값이야? ft는 무조건 양수죠. 무조건 양수니까 여기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알파부터 0까지 적분해서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알파부터 0까지 적분하면 무조건 음수여야 돼. 알파가 이 정도 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어딘가의 값이 돼서 쭉 때려서 음수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을 쫙 하고 그었더니 이 값에 대해서 그 선을 그었더니 몇 개 나왔대? 근이 몇 개 나왔다는 얘기. 얘들아 잘 들어. 몇 개라고? 103개인데 여기서 10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다른 숫자로. 근데 102로 바꾸면 안 돼. 104로 바꿔도 안 돼. 근데 105로 바꾸는 건 돼. 왜 그래? 이렇게 만나면 몇 개 만나는 거야? 2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만나면 몇 개 만나는 거야? 하나 만나는 거지. 이렇게 만나면 몇 개 만나는 거야? 3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1개나 3개나 홀수개 만날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고 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짝수개 만날 때는 뭐야? 어디서 만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3개를 만난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2개짜리 무더기가 생긴 녀석이 51개 무더기가 있어서 102개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52번째 무더기랑 하나가 만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 둘, 셋, 넷, 느르륵 해서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 여기 엄청 조그만 녀석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 딱 접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 그래서 여기 103이 뭐기 때문에 103이 홀수였기 때문에 이게 접하는 순간을 딱 정확하게 고정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극대, 극소, 최대, 최소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 값이 거기서 최대값을 갖더라, 거기서 극소값을 갖더라라고 하면 x축과 평행한선을 그었을 때 접하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런 방법이 있지만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근 혹은 교점의 개수가 n인데 이 n에다가 스페셜한 숫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 n에다가 홀수가 됐던 짝수가 됐던 스페셜한 숫자를 넣어서 접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 진짜 지금 내가 수업을 하면서 약간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미적분 킬러 문제들 중에서 접하는 케이스에 대한 킬러 문제들의 개수의 빈도는 진짜 높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잘 모르겠으면 접하면 된다. 그거 아니면 변곡점이겠지. 뭐 이런 느낌 알겠죠? 그렇게 풀다 보면 대충 되잖아. 그치? 그럴 정도로 접한다에 믿고 푸는 접한다 케이스는 되게 많은데 그 접하는 그 수많은 기출문제들을 다시 묶어서 분류해보면 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돌려 말했나 여기에 극대극소로 갔습니다. 최대 최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또 두 번째로 뭐가 있고 하필이면 그때 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듣고 뭔 소리지 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 세 번째는 최대값이 예를 들면 뭐 불연속일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fx equal k를 구했단 말이야. k를 구했으면 이 값 세 개가 근의 개수겠지, 그치? 그 값 중에 최소값을 gt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y equal t일 때 t로 딱 잘랐더니 이게 gt야. 근데 gt가 불연속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t가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겠지. 그럼 값이 여기까지가 gt였다 갑자기 뭐로 일로 바뀌겠지. 그게 뭐야?
거기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t에서 접한다는 소리예요. gt가 t 이퀄 a일 때 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a가 극대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세 가지 정도가 기본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안 돼.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미. 그러니까 수능에서 표현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전형적인 표현들로 엮은 문제들이 있고 정말 재수없게도 가끔 시험장 갔는데 와 이건 무슨 표현이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거래. 그래서 아 그렇네 이런 이게 있겠지. 아 그렇네 이런 걸 여러분이 못 떠올려서 틀렸다. 할 수 없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수능 수학을 목표로 할 때 100이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하고 뭐 96만 맞아도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아쉬워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 만약에 치러 갔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표현들이 다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개 새로운 표현이 나온 거야.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예가 2017 수능 30번입니다. 그때 갑자기 평균 변화를 가지고 얘기가 나왔거든. 단 한 번도 없었고 그 이유도 없었어. 알겠죠? 근데 그냥 그때 하필 수능 30번이 평균 변화율의 극대극소를 가지고 접하는 케이스를 돌려 말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애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틀린 애들은 괜찮아요. 안 억울해요. 왜냐면 지금 맞은 애가 전국에 100명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100명은 니네 원하는 대학 가라. 나는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걔 100명 빼고 생각해도 대학을 가는 데 똑같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이렇게 정형화된 케이스. 이거를 접한다라고 못 알아들었다. 이 새끼 때려 맞아야 되는 거고요. 알겠죠? 제일 크다. 뭐 극대다 극소다 하는데 여기 선이 그어지면 접하는 거야. 이걸 모르면 진짜 맞아야 되는 거고. 근의 교점의 개수는 뭐라고? 그동안 많이 해왔던 표현들이라고요. 알겠죠? 정말 많이 해왔던 표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시면 갑자기 계산을 하려고 해놓고 또 여기서 되게 웃긴 값이 나옵니다. 뭐래요? 로그 2에 로그 2, 1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알파 막 이런 지라 같은 숫자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거 지라 같은 숫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계산하기 쉽게 도와주려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2는 뭐예요? 로그 2는 얘가 뭐야? 2의 얼마의 거듭제곱이냐라고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의 얼마의 거듭제곱이냐고 물어보는 거고 1에서 뺐으니까 얘가 뭐야? 얘가 뭐야? 1 빼기 2의 무슨 거듭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왜 얘가 코사인 이 녀석 이런 값이 만들어지겠어? f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그래프입니까? 결국 사인이죠. 사인이니까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코사인 값이 나왔을 텐데 그 코사인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요렇게 쭉 가다 보니까 요거에 반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그렇게 할 때 몇 번의 거듭제곱이 들어가느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야? 103개일 때 값을 구하라고 한 거지. 근데 쌤 저 이거 구하다 보면요 틀릴까봐 걱정돼요. 일단 이 문제는 악독하지가 않은 게 개수 차이가 몇 개씩이야? 2개씩이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잘못 써가지고 틀리면 너무 억울하겠다 싶으니까 배려를 해준 거고 원래 평가는 이랬어요. 아까 그 문제가 이상한 거고. 알겠죠? 원래 평가는 이랬다고. 알겠죠? 그게 장점이고 또 두 번째 이게 무서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개로 바꾸세요. 103개를 3개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103개였잖아요. 이거 하나로 바꾸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이 값을 구해보는 거야. 이 값을 구해보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구했더니 만약에 103개를 3개로 바꿨더니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어. 그럼 여기도 뭐야? 마이너스 52가 되는 거고 답이. 알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어. 그럼 여기 답이 뭐야? 마이너스 53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이라고요. 알겠죠? 거기 보니까 50 금방이잖아. 103개를 반토막 내가지고 개수로 가고 있는 중인 거 아니야. 왜 반토막을 내겠어? 무대기가 몇 개 지나가니까 50 무대기가 지나가니까 50 무대기 다음이냐 앞이냐 뭐 요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개수를 줄여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이 테크닉은 확률과 통계나 경우의 수 문제에서 경우의 수 너무 많은 문제 풀 때 헷갈리면 숫자를 줄여가지고 노가다로 세본 다음에 확인하는 그럴 때 검토할 때 쓰는 방법이긴 한데 수능에서는 솔직히 개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별로 쓸 일이 없죠. 근데 이렇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 숫자를 줄여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있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마이크 켰나요 제가? 네, 1이고 x가 0에서 극대가 되는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방정식 EFX, FX 절대값 이꼴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인데 그 개수 가지고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H2 더하기 4가 2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F2에 FX에다가 다시 FX를 집어넣고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이꼴 K의 근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그래프 실제로 그릴 자신 있어?
합성시킬 전혀 자신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벗겨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애초에 뭐 hx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gx는 따로 이름이 없네요. gx의 이름은 이걸로 하라고 하는 배려인 것 같습니다. 자, f2x x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걸 g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 이렇게 생긴 x가 있었고 f의 2x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둘이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랬는데 적어도 접어야 될 거 아닙니까? gx를 접어야 되겠죠. 접어도 여기 어차피 절대값이어도 어차피 양수니까 접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gx 그림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언제 기울기가 0이었었더라? 언제 기울기 0이어서 극소값을 가졌을까요? 자, 다시 말하면 g'x를 한번 구해보시면 2x 더하기 1 2의 2x가 만들어지니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g'x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이었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올렸으면 어디까지 올라왔다고? 여기가 2분의 1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예요? gx의 그래프였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재밌는 게 fx만 얘기해놓고 실근의 개수를 뭐라고 해요? h라고 부르잖아. g가 없잖아. 여러분이 g를 설정해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배려를 미리 해준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 생겼고 거기다가 k라고 놔서 k라고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얘를 먼저 k라고 놔요. 알겠죠? 그럼 그걸 만족한 x가 있겠지? 그 x를 다시 어떻게? fx가 그 x값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두 번에 거쳐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h 2의 4승이 뭐래요? 그게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부터 따져줘야 돼요? 여기서 얘가 2의 4승이 케이스부터 먼저 따져줘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 케이스를 따져보려고 했는데 2의 4승이면 되게 커. 그럼 여기 같은 값밖에 안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때는 이 값이 얼마면 딱 되겠어요? 누가 봐도 뭔지 알겠죠? 얼마야? 2 넣으면 됩니다. 2 넣으면 2의 4승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2여야 되는구나. 2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다시 말하면 얘가 2란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fx가 2인 x가 2개란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x가 2인 게 x가 2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fx가 몇 참수라고요? 3참수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3참수인데 근을 구했더니 근이 몇 개라고? 2개라고. 3참수는 근이 3개거나 3차 방정식은 근이 하나거나 이런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있고 근이 2개인 케이스는 뭐야? 접하는 특이한 케이스지. 이 숫자가 특이해가지고 얘가 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2인 케이스가, 다시 말하면 3참수가 이렇게 있어서 최우치한 계수 1이었을 텐데 여기가 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2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었겠구나. 알겠죠? 요 녀석은 뭐라고? 이 녀석은 요 2 더하기 4는 뭐라고? 2에 2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2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이 되는 게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f의 그래프입니다. 여기 접하거나 여기 접하는 거나. 이게 2개였기 때문에 접한다고 딱 알 수 있는 거지. 3개였거나 1개였거나 이런 뭐라고?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근의 개수가 여러 개 나오면 뭐라고? 평건은 몇 개 나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8개짜리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얘는 평건이, 근이 몇 개냐면 한술 더 떠요. HK가 몇이래? 이게 뭐야? HK가 9래. 헐, HK가 9래. 자, 그런 녀석의 범위를 구하자는 거죠. A부터 B까지 해서 HK가 9면 HK가 9인 K의 범위 값을 하나씩 구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3참수 같은 경우는 근이 몇 개 있어요? 최대 3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근을 잘라가지고 몇 개 나야 된다고 근이? 최대 3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녀석도. 이 gx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니까 얘를 어디서 어떻게 잘라도 아무리 많이 잘라도 자를 수 있는 종류가 몇 개야? 3개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각 3개를 잘랐을 때 각각 몇 개씩 나오면 돼? 3개씩 나올 수밖에 없지. 그 말이 HK가 9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가 9가 아니고 답이 뭐 6이었다거나 이러면 훨씬 복잡해졌겠지. 3개인데 뭐 2개 뭐 하나, 1, 2, 3이냐 뭐 이러면서 복잡해지겠는데 9니까 어떻게 된다고?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근의 개수 자체가 뭐라고?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걸 꼭 신경 써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일단 K는 내 생각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확실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2분의 1보다는 어때야 돼요? 더 작아야 되겠죠. 2분의 1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만족시켜야 됩니다.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2분의 1보다 더 큰 녀석이 K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 여기서는 뾰족하지만 두 개를 만나고 저쪽 가면 정근선을 만날 테니까 몇 개 무엇보다 커야 돼? K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일단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첫 번째 K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만 된다. 그래야지 세 개가 나올 것이고 그 세 개마다 어때야 돼? 그 세 개마다. 그럼 찍었던 여기 나올 거고 여기 나올 거고 여기 나올 텐데 이 세 개의 값들이 다 어때야 돼? 다 매번 다. 세 개의 근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걸 넣을 때, 요걸 넣을 때, 요걸 넣을 때. 하지만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좀 작은 음수인데 넣을 때마다 이렇게 넣을 때, 이렇게 세 개 넣을 때 다 어때야 된다고? 다 음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서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생겼죠. 뭐가 말이 안 돼요? 얘는 말이 안 되지. 여기가 y가 2라고 생각해 봐봐.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일 때도 세 개 만나야 되고 요일 때도 세 개 만나야 되고 요 값일 때도 세 개를 만나야 되는데 얘는 다 양수야, 양수. 이보다 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나가리고 그림이 뭐예요? 요 그림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하면 맨 위에가 2니까 2보다 작은 값만 넣으면 돼요. 2보다 작은 값만 넣으면 무조건 3개는 돼요. 요거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보다 작은 값만 넣으면 무조건 3개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가 2의 4승이니까 요걸로 자르면 2분의 1로 자르면 여기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보다 작았으면 여기 있는 값은 이거보다 작아서 이건 값을 잘라주시면 이 값들은 무조건 이 2보다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가 생긴다고? 근세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근세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여기만 근세기가 있는 자리면 되는 거예요. 얘가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어디까지만 안 내려가면 돼. 네, 여기까지만 안 내려가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얘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에게 뭐가 있을까? 극소값 스몰 m이 있을 겁니다. 스몰 m보다 어떻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크면 되는 거지. 스몰 m 가자. 스몰 m 가자. 스몰 m 가자 하다가 스몰 m 여기 있어요. 스몰 m 여기 있었으면 그거보다 어떻게 된다고? 더보다 더 커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1부터 스몰 m까지. 알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범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범위가 됩니다. 이게 뭐야? 근의 개수가 뭐라고? 특이한 케이스라고. 공부했어 안 했어? 했죠. 접한다를 표현할 때 그 근의 개수가 특이한 케이스를 꼭 설명을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가 얼마래요? 여기서 보면 교묘하게 뭔가 되게 있어 보이게 계산 묶어놨는데 미쳤나? 왜 이렇게 묶었어? 누가 이거 이렇게 묶어? 어떻게 된지 사람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게 뭡니까? 그냥 2분의 1이야. 2분의 1이고 2의 4승분의 2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얘가 뭐야?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2의 4승분의 2입니다. 이거 실소를 실소를 안 할 수가 없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과야. 자, 다시 2의 4승분의 2가 됐습니다. 알겠죠? 2의 4승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2의 4승분의 1이라는 얘기는 여기 값이 2의 4승분의 1이라는 얘기. 여기가 2의 4승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2의 4승분의 2야. 그럼 그때 m은 뭐야? 여기가 2의 4승분의 2니까 여기 m은 뭐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됐었어야지만 이게 접혀서 올라가면서 2의 4승분의 2가 만들어졌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값이 뭐라고요? 요 값이 m은 마이너스 2가 됐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K 값은 2의 4승분의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K 값은 2의 4승분의 2가 되는 게 맞고 2의 4승분의 2가 여기서 요 값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 자리는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가 되고 2에서 극대가 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녀석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fx 찾을 수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f5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